최근에 세계적인 투자 대가 중 한 명인 짐 로저스가 주가가 이미 최고치라서 끝이 다가온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9월 달에도 거품은 꺼진다,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12월 달에도 내년 상반기에 더블딥이 와서 내 인생 최악의 불황이 올 것이다, 계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느냐, 2008년에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의 부채 상황이 더 나쁘고 지금 미국의 금리가 0.25% 제로에 가까운데 이러한 금리가 계속될 수 없어서 결국 금리가 오르면서 파탄을 맞이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1999년 2000년의 IT 버블 때와 비슷해서 결국에 IT 버블이 꺼진 것처럼 지금의 증시가 과열되어 있어서 결국 이 거품이 꺼지면서 폭락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IT 버블은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었어요. 이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최고 5,000선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반토막 이하가 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 5,000선을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버블이었어요. IT 버블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50불을 넘었었는데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50불을 넘는데 무려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최악의 버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IT 버블 당시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로저스가 주식시장에 거품이 껴있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항공사, 아마 대한항공으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 선박업체, 중국 와인업체에 투자했다고 밝혔어요. 아니, 주식시장이 거품이고 그리고 이게 곧 꺼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되면 모든 주식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투자는 또 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짐 로저스가 왜 투자의 대가냐, 조지 소로스와 퀀텀 펀드를 69년에 공동으로 설립을 했어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면서 유명해졌습니다. 3,365%인지 4,200%인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두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펀드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47%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S&P 500 대비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수익을 올린 투자의 대가가 지금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고 끝이 온다라고 하니까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냐? 귀담아 듣긴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짐 로저스가 살면서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고 끝이 온다라고 했으면 그래도 귀담아 들었을 건데, 짐 로저스 같은 경우 과거부터 계속해서 위기가 온다라고 했어요. 위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입니다. 위기가 생활화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2013년에도 자산시장이 연말까지 2번은 폭락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식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락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역대 최악의 하락장이 온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하락장은 오지 않았고 한 번의 조정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하락장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리고 2016년에도 미국이 1년 안에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100%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도 생애 최악의 약세장이 온다고 했어요. 최근에 하고 있는 똑같은 전망을 2018년에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의 주식이 역사적 고점이라서 다 팔았다고 했어요. 미국 주식이 역사적 고평가 국면에 있어서 지금 투자 기회가 없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단기간인 전망이 맞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단기간에 조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S&P 500이 계속 오르긴 했지만 짐 로저스는 위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이분이 계속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담아 들었어요. 워낙 유명한 투자대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해 위기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양치기 소년 느낌이 조금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대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연일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선호하는 시장 지표 역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버핏이 2001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게 바로 버핏 지수인데,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을 바로 버핏 지수라고 부릅니다.
했습니다. 이 당시 인터뷰에서 이 버핏 지수를 두고 적정한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일 척도라고 평가를 했어요. 만약 GDP가 100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50%가 돼요. 만약 GDP가 100조고 시가총액이 100조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100이 돼요. 그러면 이 비율이 얼마가 되면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마가 되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70에서 80% 수준이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100% 이상이면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또는 94% 이하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115% 이상이 되면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100% 또는 115%를 넘으면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버핏 지수는 얼마냐? 지금 버핏 지수가 190입니다. 100이 넘으면 고평가라고 판단을 하는데 한참 넘어선 190입니다. 지금 IT 버블 당시보다 이 지수가 더 높아요. 버핏 지수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바로 케이프 비율입니다.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예일대 교수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주식시장의 가치평가법으로 만든 게 케이프 비율이에요. 실러 비율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배수가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S&P 500에다가 물가를 반영한 10년 평균 주당 순이익을 나눠서 이 케이프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때 PER을 씁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똑같이 이것도 그냥 이 주가 수익 비율을 통해서 이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프 비율이 지금 얼마냐? 34.9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을 때가 바로 IT 버블 당시고,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로 높아요. 그리고 또 높았을 때가 바로 1929년입니다. 1930년에 대공황 바로 직전에 케이프 비율이 높았어요. 지금 두 번째로 케이프 비율이 높은데, 버핏 지수와 케이프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뭐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국내 시장 역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PER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수가 더 상승하면서 PER이 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PBR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PER로 봤을 때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닥 PBR로 봤을 때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느냐? 바로 천문학적인 돈을 작년에 풀었기 때문이에요. 작년 3월에 2조 3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12월 달에 987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FRB에서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어요. 0.25%, 사실상 제로 금리입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미국 국민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 시장에 엄청난 통화가 공급이 됩니다. 2천조에서 4천조가 증가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4천조에서 6천조로 증가하는데 1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엄청난 돈이 풀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주식시장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게 있어요. 바로 바이든이 취임 즉시 2조에서 3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미국의 빅테크 규제 그리고 증세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루 조정을 보이더니 다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돈의 힘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정말. 그리고 FRB가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을 한동안 초과할 때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역시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루비니 교수가 이 비트코인 역시 버블이라서 1월 15일 날 이 버블이 꺼질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날짜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 가격까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루비니 교수는 2008년의 금융위기를 맞춰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짐 로저스처럼 위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닥터둠이죠. 경제비관론자예요. 2012년에도 2008년보다 심각한 2013년에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2013년에 별 위기가 안 왔죠. 국내 주식시장, 뉴욕 증시, 비트코인까지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10년 채권 수익률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계속 증가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어요. 물론 뭐 2%까지 올라야 되긴 하죠. 그럼 2%가 올라도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인 10년 BEI 같은 경우 최근에 2%를 넘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을 경우 FRB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어떤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거품이 끼일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을 합리화시키는 말이에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뭐가 다르냐? 엄청난 돈이 풀렸어요. 그리고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까지 나오게 돼요. 엄청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삽니다. 기대감을 먹고 살아요. 만약에 미국 실업률이 회복을 하고 경제지표가 호전이 돼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장의 모멘텀이 없어지게 돼요. 이러한 모멘텀이 없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됩니다. 보복 소비가 등장하게 돼요. 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게 되면 2023년 이전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서 정말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경기가 악화되면 또 돈 찍어내면 되죠. 또 돈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시장이 회복을 하겠죠.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물론 예측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예측을 한다고 해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측 자체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